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금융의 역사를 다루기 전에 인용문 몇 개를 좀 볼라 그래요. 예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1985년에 미국 문화원 점거했던 서울대 삼민투위원장 함은경 씨라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 알죠. 2021년에 횟집 사장이 돼가지고 직원 월급 주기가 힘들어서 가게를 접고 아예 배달을 해볼까 생각한 적도 있다. 사람 고용해서 월급 주는 사람 진짜 애국자였다. 자기는 자기가 버는 돈이 150만 원이고 직원들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그냥 소탈하게 웃은 걸 기억하는데 1985년부터 2021년까지 평생을 헛살은 거죠. 이런 생각을 계속 이렇게 생각이 바꿔지지 않았다면 그거는 헛살은 거예요. 그럼 몰랐단 말이야? 부르주아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당시 학생들이 타깃을 잘못 잡았다고. 불쌍해요. 난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1985년이면 저도 대학에 있을 때인데 타깃이 자본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타깃은 금융가예요.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1844년 칼 마르크스가 산업 조건에 의해서 노동자가 소외된다는 아주 가슴 아픈 척, 아주 인간적인 척, 경제 철학 초고를 써서 이놈이 그러고 있을 때 같은 해 하원 의원이었던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커닝스비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산업 자본가들을 움직이는 자는 은행이다. 그러면서 이 커닝스비라고는 이 소설로 만들어진 책인데 그 주인공이 리오넬 로스차일드였어요. 세계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걸 몰랐단 말이야. 그러면 칼 마르크스가 몰랐을 리 없죠. 칼 마르크스도 로스차일드랑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로스차일드가 산업 기반을 프랑스와 영국의 산업 기반을 다 흔들고 있었다는 걸 지가 왜 몰랐겠어. 근데 싹 숨겨줬잖아요. 로스차일드를. 구스타프 르봉인가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한번 남긴 적이 있어요. 대중들은 역사라는 도가니에 더러운 물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 위에 단지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독을 넘치게 한 자만 욕한다. 마르크스라고 하는 작자는 더러운 물을 도관에 가득 채운 은행가들은 욕하지 않고 산업 자본가만 욕했단 말이에요. 포커스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결과가. 은행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바로 은행가들을 도움을 줬던 책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뉴 제너레이션이 왔어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보자고요. 헬가 그레빙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노동운동사가예요. 독일에. 1850년대 많은 공장, 특히 소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격렬하게 싸워나갔다. 이 싸움에 발목을 잡은 것은 보통 노동자의 임금이었다. 그래서 이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왜 노력을 했을까? 부르주아가. 은행에서 받은 융자 갚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나 부르주아나 같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부터. 19세기 대다수의 기업이란 거는 노동자가 탄생한 시기와 같이 탄생했어요. 고통도 같이 겪었고 환경은 달랐지만 죽도록 일했던 거는 노동자나 중소 부르주아나 매 한 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대기업이 없었어요. 칼 마르크스 죽고 나서 대기업이 나옵니다. 타깃을 어떻게 잡았다는 소리야? 그럼 도대체가 19세기 유럽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농촌에서 살기 힘들어서 도시로 몰려온 노동자들이 읽어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산업 자본가라고 욕을 했다고 그 당시에.
나중에 산업자본가가 금융자본가가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는 1960년대예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나온 100년 후에 그렇게 합쳐졌다고. 다시 말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월가랑 딱 찰싹 붙어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붙어 있지 않았다니까. 근데 어디다 대고 타켓을 잡은 거냐고 지금. 은행을 욕을 해야지 왜 기업을 욕을 했냐고. 그 당시에 기업의 발목을 잡아야 은행의 융자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라는 게 이게 못된 놈이라는 거야 아주. 또 마르크스 계급투쟁론이 여전히 빚을 받았던 1880년 전후에 샤를르 페기가 자본 부르주아 있고 거대 부르주아 있고 모든 악이 다 거기서 나오는데 노동하는 보통 부르주아들, 이런 사람들은 참 비참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피하 식별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노동자는 점점 부르주아가 돼가. 이거야말로 가장 더러운 부르주아가 바로 노동자다. 이제 노동조합을 얘기한 건데요. 그 당시 노동조합이 거의 다 깡패들이었거든. 같은 노동자들 괴롭히고. 그래서 샤를레 페기가 보았던 노동의 실제 현실에서 가장 고통받는 자는 마르크스하고 전혀 달리 중소 부르주아였어요. 가장 악한 자는 금융자본가하고 금융기업이죠.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한 사회주의자가 당시 샤를레 페기 정도밖에 없었다고. 미카엘 바쿠닌이나 뭐 이런 몇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게 진짜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사회주의자 대다수가 그 부르주아하고 노동자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고. 부르주아 노동자를 서로 적으로 놨어. 부르주아 노동자가 한편이고 금융가들을 적으로 삼질 못하게 해놨다고 칼 마르크스가. 내가 그래서 칼 마르크스를 그토록 욕하는 겁니다. 예? 물론 중소 이제 부르주아들도 노동자들 쥐어 짰긴 짰죠. 은행이 빚 갚으려고. 그러니까 눈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나쁜 거야. 그렇게 좁은 시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예? 마르크스니 뭐냐 하는 놈들. 마르크스가 말이에요. 한번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에서 쓴 글이 있어요. 이 글을 써서 이 통치자는 부르주아가 아니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들은 은행가 뭐 이런 사람들이 합쳐진 금융귀족이었다. 이 귀족들이 왕좌에 앉아서 의회에서 법을 독점하고 내각부터 담배청 직원까지 공무원 자리를 모두 뿌려냈다. 정작 산업 부르주아는 공식적으로 일개 야당을 만들어서 의회의 소수파로 남았다. 이 금융귀족들은 국가의 빚을 지기 위해서 스스로 부자가 되어갔다. 매해 국가에는 적자가 났고 4년에서 5년 한 번꼴로 융자가 벌어져서 그때마다 금융귀족들이 부자가 되었고, 또 국가 대규모 융자를 또 만들어내서 공공사업의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이 금융귀족들이 이익을 취했다라고 적었는데, 이거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에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칼 마르크스가 혁명의 비밀을 유출했다. 라피트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라피트가 누구냐? 자크 라피트는 공산당 선언을 출간해준 놈이에요. 이게 로스차일드맨이었다고. 로스차일드가 왜 공산당 선언을 출간을 해주냐고. 게다가 혁명의 비밀을 이 형님께서 유출했다는 거야. 화들짝 놀라갖고 칼 마르크스가 이제 형님이 함부로 말한 얘기를 덮어주죠. 형님이 그랬거든. 라피트가 그랬거든. 라피트가 정권 안에 들어가서, 정부 안에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은행이 국가를 운영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갖고 그게 아니더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대기업 하나 없던 유럽에서 금융자본가들을 말이야 부르주아의 일개 파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르크스가. 융자에서 이 공장을 보증으로 갖고 있는 은행이 부르주아 중 일개 파벌이야? 어디 이런 쌩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어. 이
은행들은 그 당시 철도, 석탄, 목재, 방직 전 그 산업 전 분야에 대규모의 융자를 벌이고 있었고 진정한 부르주아는 바로 은행이었고 금융가들이었다고. 이 사실을 칼 마르크스는 끝없이 숨기고 싶었어. 근데 요거 한 번만은 숨길 수가 없었지. 왜? 자기 책 출간해준 자크 라피트가 은행이 이제 왕이다 이래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아니야 부르주아 중에 일개야 은행은 이렇게 쉴드를 쳐줬단 말이에요. 칼 마르크스의 사위 폴 라파르그는 또 노동자들이 은행이 만들어 놓은 그 자본의 사슬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걸로 봤어. 12시간 노동하는 게 잘났다고 자기 가족들도 모두 다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게 한 이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자본가들의 사슬 안에 들어갔다. 물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예, 이 폴 라파르그도 멍청하게 은행은 비판하지 않고 산업만 비판하면서 반산업주의라는 이념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어. 반은행주의는 아니에요. 반은행주의자가 언제 나오냐 하면 20세기 초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프레데릭 소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죠. 은행은 상업의 지배자이며 통치자다. 그들은 국가들의 모든 재산을 통제한다. 빠른 대출의 목적을 가진 가게가 은행이다. 프레데릭 소디는 말이에요. 노벨상 수상자에다가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였어요. 이 사람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학술계에서 없애버렸죠. 왜? 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찍어줬거든. 우리들의 적은 은행이다 그랬어요. 옥수수 재배하는 공장주도 아니고 어물주도 아니고 시장에 주식을 내놓는 기업도 아니고 그 기업들을 뒤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은행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으니까 이 진실을 얘기했으니까 학술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프레데릭 소디가. 또 있어요. 에디슨의 친구이고 발명품도 500개나 갖고 있는 아서 키슨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정확하게 현실이 어떤가를 지목을 해줬어요. 금융자본가들이 산업에 침투하는 수준이 이전과 달리 국제주의 여신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이미 산업이 더 이상 금융자본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게 융자, 이자, 보증, 증권 전환, M&A 형태로 이미 산업에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 과연 적이냐고요. 은행이 적이지 어떻게 산업가가 적이냐고. 함은경 씨가 이제서야 그걸 깨달았단 말이야 그럼? 그래서 슈팽글러가 그랬잖아요. 슈팽글러가 공산주의의 적이 자본이라면서 정작 자본은 공격하지 않고 자본의 전통만 이론적으로 공격한다. 이러니 급진정당이라는 것이 항상 금융세력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르크시스트들이 광분을 했죠. 그래갖고 슈팽글러를 막 뜯어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막 그런 짓을 했다고. 누가 진정한 적인가를 정확하게 밝힌 사람들은 모두 음모론자가 돼버리고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때부터. 눈앞에 보이는 산업가만 우리들의 적이라는 거야. 이런 개소리가 어디냐고. 현재 월가의 그 투자자문회사 뱅가드, 블랙록, 또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 세 개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초대형 그 기업만 1662개예요. 그리고 제2, 제3주주까지 합치면 600개가 넘어가. 그러니까 2000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 초국적 기업의 2000개를 다 은행이 소유하고 있다고.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애플 같은 경우는 12% 정도 갖고 있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근데 이 현상이 이 은행가들이 금융가들이 이 산업세계를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는 것을 19세기에는 안 그랬다고? 더 심했어요. 그 얘기를 다음 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완전히 타깃을 바꿔놨단 말이야.
부르주아와 노동자를 대립시키는 게 아니라 금융가와 산업 주체를 대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19세기부터 그랬습니다. 20세기도 마찬가지고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디다 대고 총질을 하고 있는 거야. 응? 노사가 함께 뭉쳐서 은행에 대항을 했었어야지. 산업세계 내부에서 노동자와 경영자라고 하는 그 두 주체가 서로 디립다 대가리 빠지게 싸우니까 은행만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이제 산업세계를 다 가져가 버렸잖아. 이 결과 누가 만들어준 거야? 마르크시스트 좌파 니네들이 그런 짓 한 거 아니냐고. 세계를 만인과 만인의 투쟁의 상태로 놓고 살고 싶으면 타깃부터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생사람 잡지 말고 우리의 적이 금융 세력이라는 거를 잘 파악하고 그 금융 세력이 빅테크와 제약사들을 또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잘 파악을 해서 더 이상 불쌍한 중소산업가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 초국적 대기업들을 타깃으로 놓고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